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다면 많고 100세 시대이니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겠지만 제법 나이를 먹었음에도 점점 쉬워지기는커녕 어려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말이에요. 어릴 땐 그저 좋으면 좋아서 만나고 싫으면 싫어서 안 만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해왔는데 나이 드니 오히려 그게 더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어릴 때야 인간관계가 오래되어 봤자 몇 년 안 됐으니 사람과 쌓는 추억도 그에 따른 미련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 그런 사람 간의 관계에마저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요. 나의 청춘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참 좋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름 모를 공허함 같은 게 자리 잡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바로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지인이야 조금 마음이 아프고 미련이 오래 가더라도 어떻게든 사라졌지만 제 반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에게는 더더욱 미련스럽게 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과 제 사이에는 자식들도 있는 데다 저도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아이들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는 다소 현실적인 이유가 개입하게 되어서였어요. 사실 남편과 제 관계만 생각했을 때는 뜨뜻미지근한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자식 낳고 몇십 년 같이 산 부부들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결혼, 제가 생각한 부부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부부고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다 저희 부부 같진 않더라고요. 저도 제 회사 동료네 부부를 만나기 전까진 부부들은 다 저희 같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한 회사 동료 몇몇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갖게 되었다가 한 동료네 부부를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죠. 와, 두 분도 결혼한 지 꽤 되셨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 아주 남편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부부가 아니라 연인 사이 같아요. 여보, 당신도 저렇게 좀 해봐.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다들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그게 듣기가 싫었는지 그 좋은 분위기를 망치더군요. 하유, 지금 사람들 앞이니 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 다들 아시잖아요. 저런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요? 보기 좋은데. 이미지 관리 아닌 것 같은데요? 보기보다 순진하시네요. 이런데 나와서 연기라도 안 하면 집 가서 아내분한테 바가지 긁히니까 잘하는 척 하는 거죠. 뭘 모르시네. 그런 거라 해도 저 정도 맞춰주는 게 어디예요. 나도 내 남편이 겉에서라도 저렇게 잘해주면 소원이었겠구만. 겉이랑 속이랑 다른 거보단 같은 게 낫죠.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농담이랍시고 한 말이었지만 그 말에 웃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부를 봤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아내한테 잘해줄 생각을 하진 않을 망정 겉과 속이 다르다느니 이상한 이간질이나 하려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여보, 대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좋아 보이면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분위기 싸해지게 그런 소리래? 아니, 내가 또 뭘 잘못했다고 그래? 분위기가 싸해지긴 뭐가 싸해져? 남편들 표정 보아하니 집 가면 아내한테 죽었다 싶은 표정 짓고 있길래 미리 편들어준 건데. 내가 그 얘기하니까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 표정은 환해지더라.
남자들은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니까. 잘해줄 거면 둘이 있을 때 집에서나 잘해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 그런 집이 알고 보면 사이 제일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왜 확실하지도 않은 걸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당신 뭐 그 집 부부 사이 좋아 보여서 질투해? 나 같으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남 뒷담 깔 시간에 내 아내한테도 잘해줘야겠다. 반성을 하겠다. 뭐? 질투는 무슨,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질투해? 아니, 그리고 당신도 진짜 웃긴다. 내가 당신한테 못해주는 거 뭐 있다고 그래? 나 정도면 완전 잘해주는 거 아니야? 뭐라고? 참나. 당신이 나한테 특별히 남보다 잘해주는 게 뭔데? 대리효도 안 시키잖아. 다른 집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대리효도 시키는 거 알지?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그거 안 시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고. 안 그래? 당신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진짜 그놈의 대리효도. 제가 남편과 말이 안 통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대리효도요. 남편은 저와 크고 작은 싸움이 있을 때마다 끝에 꼭 저 대리효도 얘기를 꺼냈거든요. 저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남편과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원래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들끼리 만나 별 생각 없이 즐겁게 연애를 하다가 막상 홍기가 차게 되니 주변의 눈치에 못 이겨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때는 나누지 않았던 대화들을 갑자기 몰아치듯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바로 저 대리효도였죠. 자기야, 요즘은 부부들이 대리효도 때문에 많이 싸운다더라? 아, 나도 들어봤어. 설마 오빠도 나한테 대리효도 강요할 건 아니지?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는데 당시 남편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지.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대리효도를 강요해? 효도는 각자 부모님한테 하자. 난 당신이랑 대리효도니 뭐니 하다가 싸우고 싶지 않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효도 같은 건 각자 하는 게 맞아. 그래? 근데 다른 남자들도 결혼하기 전엔 오빠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두고 보라니까. 나는 절대 그런 거 시킬 생각조차 없어. 그런 날이 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오, 자신만만한데? 그래, 지켜보지 뭐. 그땐 아주 가볍게 넘어간 이야기라 그 후로 그 얘기를 곱씹어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겐 꽤나 예민한 주제인지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쯤부터 관련 주제가 나오면 혼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사실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동생이 없어서 시누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시부모님도 딸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를 시댁살이 시키기는커녕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늘 시부모님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면 남편이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댁 식구들을 좀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여보, 이건 뭐야? 뭘 이렇게 한가득 쌌어? 친정 가져다 줄 거야? 응? 아, 이번에 나 일본 출장 갔다 와서 산 것들 있잖아. 저번에 어머님이 온몸이 쑤신다고 해서 파스 좀 많이 사왔어. 일본 파스 좋잖아. 이건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곤약 젤리랑 요새 자주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비타민 영양제도 좀 샀어. 뭐? 아, 우리 집 건 안 챙겨도 된다고 했잖아. 됐으니까 장인 장모님 갖다 드려. 우리 엄마 아빠 건 당연히 따로 챙겼지. 시댁 나눠드릴 만큼만 산 거니까 걱정 마. 아니 진짜 됐다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렇게 당신이 쓸데없이 시댁 챙기면 서로 피로도만 높아지는 건 몰라? 피로도라니? 무슨 피로도를 말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하면 나도 무슨 경쟁하듯 장인어른 댁에 선물 사가야 하잖아. 왜 그런 쓸데없는 기싸움판을 벌여야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기싸움이야? 나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시다고 했던 거 생각나서 좋은 마음으로 챙긴 거야. 내가 친정 부모님만 챙기고 시댁 안 챙겨드려서 서운한 거면 몰라도 스스로 내켜서 챙겨드리는 건데 왜 그래? 당신 부모님, 당신 가족 챙기는 거잖아. 고마워해야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러니까 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고. 진짜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야. 누가 당신 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래? 난 그런 거 싫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이런 거 한 번 하면 끝이 없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라 한 번 해드리면 끊임없이 바라게 될 텐데 당신은 그게 좋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 뵙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러실 분들 같진 않던데. 나도 과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출장 다녀와서 간소하게 선물 산 거 드리는 거잖아. 내가 고액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 아, 됐다. 당신이 내 기쁜 뜻을 알기나 해? 그냥 이거 하나만 똑바로 알아둬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말리는 게 당신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거. 하도 난리를 치길래 어이가 없어서 선물 드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혹시 시부모님들이 제가 해드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해내라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챙길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봐온 시부모님은 그런 쪽이랑은 오히려 거리가 멀었거든요. 남편은 굳이 나서서 관계를 중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댁 식구들은 제게 선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시킨 적이 없이 정말 남의 집 귀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절 잘 따랐고요. 시댁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넌 정이 많아 탈이라며 시자 붙은 사람들은 믿지 말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사실 잘해들었다가 뒤통수를 맞는다 해도 그때부터 멀리하면 되는 일이니 적어도 잘해주실 때는 저도 잘해드리고 싶은 게 인간된 마음이었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댁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들부들 떨면서 역정을 내는 남편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희 친정에 그렇게 자루 딱 잰 듯이 선을 긋는 것도 아니라서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을 못 챙기게 하는 것만큼 본인도 친정을 안 챙겼다면 벌써 이혼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또 저희 부모님께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챙길 건 다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순수하게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었죠. 여보, 근데 왜 당신은 우리 집 챙겨주면서 나는 시댁 못 챙기게 해?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당신만 우리 집 챙기는 게?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부모님이 곧 내 부모님이지. 나도 그냥 잘해드리고 싶어서 잘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은 그냥 편한 대로만 하면 돼.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나도 사람이라 받기만 하자니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솔직히 다른 며느리들에 비하면 내가 시댁을 안 챙겨도 너무 안 챙기잖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나도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 언제까지 이렇게 모르쇠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 진짜 걱정 말래도 아무리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내 동생이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친해지면 사람이란 게 다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그때 돼서 성격 안 맞아서 다 틀어지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까? 나야 나. 당장은 당신이 우리 집 잘 챙겨주면 나도 편하고 좋지. 하지만 우리 결혼 전부터 얘기했잖아.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니까. 남편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싫어 그 근원부터 차단을 시키고 싶어하는 걸로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냥 나쁜 건 아니었지만 늘 마음 한켠이 좀 찜찜한 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얘들아, 남편이 시댁이랑 친해지는 걸 경계하는 것 같은데 니네 남편들도 그래? 응? 친해지는 걸 경계한다고? 우리 남편은 맨날 좀 더 친해져 보라고 강요하던데? 니네 남편 특이하다. 괜히 친해졌다가 싸움 날 일 만들기 싫다고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하네. 보통 남자들이 자기 집에 더 해줬으면 하지.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그러게, 신기하긴 하다. 하긴 괜히 친해졌다가 선 넘기 시작하면 좀 돌이킬 수 없어지긴 하지. 그냥 남편 말 들어. 원래 뭐든 관계가 적당한 게 좋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 그런 남편 흔치 않잖아. 뭐 그런가? 친구들에게 고민 아닌 고민을 털어놔도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부럽다거나 좋게 생각해 정도였어요. 저도 마냥 좋게 생각하면 좋았겠지만 남편의 이유 모를 경계심은 날이 갈수록 과해졌어요. 나중에는 저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시댁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가끔 저를 챙겨주시는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때면 남편 눈을 피해서 챙겨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남편 가족한테 잘하는 걸 남편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괜히 남편이랑 싸울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차마 앞에서 대놓고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냈어요. 한 번씩 친정에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남편 칭찬을 하셨거든요. 미정아, 이번에 김서방이 또 고기를 잔뜩 사다 보냈지 않니? 몸보신 하라면서. 어머,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정말요? 그것도 아주 부위별로 보냈다. 주말에 김서방 데리고 놀러와. 같이 고기 구워 먹자. 알겠어요. 아무튼 내가 아주 사이복 하나는 기가 막힌다니까. 김서방이 무뚝뚝해 보여도 이렇게 챙겨줄 땐 확실히 챙겨. 남편한테 잘해. 그리고 이렇게 친정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뻐 죽겠어. 네. 친정에 잘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무슨 경쟁의식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친정 그렇게 챙겨주면서 잘 지내면서 왜 저는 일정 수준 이상 챙겨드리거나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울었는지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뒷골이 서늘해졌어요. 새언니, 저예요. 지금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어딘데요? 지금 바로 갈게요. 여기 땡땡땡 병원이에요. 오빠랑 연락 닿으면 오빠도 좀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걱정 마시고 계세요.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때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있었고 남편은 회식 자리에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 번에 연락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 몇 번에 문자 한 통 남겨두고 저부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님과 시누이가 사색이 되어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특히나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더라고요. 밥도 한 끼도 못 드셨다고 해서 아버님과 시누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 가서 든든하게 식사를 사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뒤늦게 문자를 확인한 남편이 병원에 달려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건강하시던 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님 연세엔 정말 모르는 일인가 봐. 아무튼 그래서 아가씨랑 이야기해봤는데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자주는 병원에 못 오실 것 같고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들러서 어머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일주일 단위로 바꿔가면서 보기로 했는데 어때? 뭐? 왜 그런 중요한 걸 내가 없는 자리에서 상의해? 아니, 당신이 연락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아가씨랑 그냥 아이디어 내본 거야. 그렇게 당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병 가는 문제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고? 당신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동생이랑 알아서 얘기해 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간호는 병원에서 해줄 거고 우린 어머님 불편하시거나 필요하신 거 있는지 병원에만 번갈아 가며 가자는 건데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아무리 일주일 단위로 바꾼다 해도 당신 혼자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교대로 가자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싫어? 당신은 좀 왜 그래? 다른 집 여자들 같으면 이런 문제에 빠지려고 하면 다들 좋아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일에 못 껴들어서 안달이야? 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집안일에 껴들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야? 그래, 뭐 평소에 당신이 내가 시댁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그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다 그렇다 치자. 근데 이건 왜 그러는 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프시잖아. 적어도 집안에 어른이 아프실 때는 가족이 전부 나서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이랑 원수라도 진 사이면 모르겠는데 아니잖아. 어머님 건강하실 때 나한테 잘해주셨던 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마냥 모른 척만 해? 나도 어머님 간호해서 빼주면 편하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편한 것만 하고 사냐고. 그리고 당신도 이상해. 고부 갈등 일어날까봐 발발 떠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하잖아.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서 이쁨 받으면서 왜 나는 최소한의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게 하는 건데? 내가 어머님 아픈 거 모른 척하고 나 혼자 편하게 지내면 그게 정말로 편할 것 같아? 몸은 편하겠지만 마음이 안 편하잖아. 당신도 그러는 거 병이야. 알아? 내가 누누이 말했지. 효도는 당신 부모님한테나 하라고. 내 부모한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관심 좀 꺼.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다고 당신 앞으로 뭐 떨어질 거 하나도 없어. 알아? 그러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무조건 희생만 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내 말 들어. 정말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치솟네요. 정색을 하면서 저런 말을 하는데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시부모한테 뭘 바래서 챙겨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편 부모님이고 어머님이 쓰러지신 건 말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오지 말라면 좋지 뭘 그래. 우리 남편은 어머님 아프셨을 때 나보고만 가라고 자기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오지도 않았어. 그때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그걸로 이혼할 뻔했어. 그거보단 못 오게 하는 게 낫지. 그거야 그렇다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왜 굳이 나서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번에도 괜히 나섰다가 난리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안 가고는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님 병실에 발걸음을 끊는 건 정말 저로서는 큰 결심을 한 거였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사람이 아플 때만은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때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 문제로 제대로 싸우게 되면 정말 이혼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굳이 나서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지시고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신우이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받을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 겨우 받았죠. 아가씨,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네, 새언니. 얼굴 안 뵌 지 꽤 된 것 같아서요. 새언니도 잘 지내시죠? 네, 저야 뭐.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남편한테 소식 전해 듣고 있기는 한데 제가 직접 뵌 게 아니라서 궁금해서요. 조금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물어본 건데 수화기 너머로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끝난 뒤 들려온 건 짙은 한숨이었죠. 새언니는 좀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엄마 안부가 궁금하면 병실에 한 번쯤 와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말로만 시댁에 애정 있는 척 하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 저도 같은 여자니까 솔직히 시댁에 애정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나 싶어서 이해가 되다가도 새언니가 평소에 저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행동이랑은 너무 달라서 이젠 이게 맞나 싶어요. 저도 새언니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평소엔 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사람이 아프잖아요.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아가씨,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사실 좀 당황했어요. 제가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남편이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 알아서 잘 설명을 했으려니 싶었거든요. 도대체 시어머니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추는 며느리를 어떻게 납득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별로 대단한 변명거리 없이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만 못 온다고 둘러댔던 거였어요. 남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하면 신우의 입장에서 남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말해도 되나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신우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니 신우이는 역정을 냈어요. 뭐라고요?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어쩐지 새언니가 막상 만나면 어떻게든 저희한테 잘해주려는 모습 보이고 저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언니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괜찮은데 안 만나고 연락만 주고받는 기간에는 새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안부도 모르고 지내서 좀 보이는 것보다 매정한 구석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오빠가 맡고 있었다니 황당하네요. 아가씨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 전 남편이 하도 그래서 아가씨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시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에이, 아니에요. 저도 시댁이랑은 잘만 지내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 딱 하나 의심 가는 게 있는데 전에 새언니 없는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 너무 예쁘다고 오빠한테 나중에 재산 물려줄 때 새언니 목도 좀 챙겨주고 싶다고
지나가듯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빠가 불같이 화내면서 반대를 했었어요. 자기 아내지만 어쨌든 남의 핏줄인데 본인한테 줄 재산을 왜 나눠주냐면서요. 아, 생각해보니 그때 그렇게 오빠랑 부모님이 대판 싸운 이후로 새언니가 저희 집에 좀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거 보라고 며느리를 왜 믿냐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라고요? 아, 진짜 정말이에요? 네, 제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 언니한테 조금 서운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 꿈이 항상 저희 집에 자라는 예쁜 며느리, 예쁜 사위 들어와서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였거든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재산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오빠 표정이 안 좋았던 거 보면 그 이유가 아닐까요? 진짜 어이없네요. 시부모님 재산은 탐해본 적도 없는데 그동안 그렇게 저를 경계한 게 그 이유였다고 하면 납득은 가네요. 그쵸? 제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오빠한텐 비밀이에요. 저도 새언니 그동안 정말 좋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한 것도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오해할 만했죠.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 할 도리를 했어야 했는데 하도 이 주제로 오래 자주 싸워서 이번에는 싸울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럴 만해요.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새언니 사정 알았으니까 나쁘게 생각 안 할게요. 신우이는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제가 억지로 병실에 찾아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신우이가 해준 말 덕분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병실에 방문할 수 있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안 가는 날 신우이네랑 겹치게 방문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오래 못 버티시고 돌아가셨는데 임종이 얼마 안 남으셨을 때 제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단신 자식들의 손을 잡아도 더 오래 잡고 계셔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제 손까지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았지만 전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 눈을 피해서라도 어머님을 돌봐드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요. 어머님의 눈빛이 마치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가족 중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고 찾아뵐 때마다 어머님도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어머님이 잘 낫고 계신 줄 알고 남편과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제가 할 도리도 안 하고 피하기만 했다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에게 보내주신 눈빛은 아직도 살면서 문득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저 편하자고 어머님을 끝까지 외면했다면 그때 다른 눈빛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이유 모르게 좀 더 서먹해졌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 분위기상 뭔가를 느꼈던 것 같긴 해요. 그 뒤로는 제가 시댁과 얼마나 교류를 하든 별로 참견은 안 하더라고요. 뭐 어쩌면 제게 재산을 나눠주자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런 위협이 없어져서 마음 편하게 먹은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때 아버님은 그래도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게 맞지 않냐고 반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시댁 재산이야 원래 저한테 돌아올 게 아니니 별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에 대한 경계를 푼 건 우연이라기에 너무 절묘하고 괘씸했어요. 그래도 부부 사이라는 게 마냥 지나간 일 가지고 싸우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 정도는 가슴속 한켠에 묻어두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올 게 왔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께서 위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몇십 년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다시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완치 판정 받아도 다시 생기는 게 암이라곤 하지만 완치 판정 받은 후 몇 년간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도 안 나타나던 게 무방비해질 대로 무방비해진 몇십 년 뒤에 나타나니 기가 찰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설마 싶은 마음과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초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대로 끌다 검사를 받으셨던 거라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였어요. 아빠,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네? 싫다. 어차피 말기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완치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고 병보다 그 치료가 더 무서워. 이미 해본 거라 더 잘한다. 어차피 완치돼도 이렇게 재발하는 거 운명으로 받아들일란다. 아빠께서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셨는지 입원을 거부하셨어요. 자꾸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지만 아빠께서 젊은 시절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지금 연세에 치료를 받으시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눈에 선하니 아빠의 뜻을 마냥 만류만 하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통원하면서 치료는 꾸준히 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 가족도 아빠 입원을 포기했어요. 본격적으로 집중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저희 가족은 최대한 아빠와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가족 행사나 명절이 아니면 자주 보지 못했던 식구들이 시간을 내서 아빠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2주에 한 번꼴로 모여서 공기 좋은 곳에 가 좋은 경치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솔직히 말하면 병원에 통원시켜드리는 건 물론이고 한 번씩 모여서 노는 것도 아무리 같이 좋은 시간 보내는 거라지만 힘에 부칠 때가 많았어요. 사람인지라 쉬고 싶은 날도 있고 각자 스케줄도 있는데 무조건 정기적으로 시간을 비워놔야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후회하느니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단히 노력은 했죠. 제게는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어서 다들 형부와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이 와중에도 유일하게 참석을 안 했던 게 제 남편이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사위는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요새도 많이 바쁜가? 아, 엄마. 바쁜 걸로 치면 안 바쁜 사람이 어딨나요? 김서방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지? 이쯤 되면 한번 와서 얼굴 비칠 법도 한데? 저도 저희 가족이 꽤 오래 참았다고는 생각했어요. 처음 암 재발 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 빼고는 저희 남편이 뭘 한 게 없었거든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내심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걸 분위기로 알았어요. 그러다 한 3개월쯤 되자 엄마께서도 남편을 찾았고 언니도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얼굴을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말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엔 일정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는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오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바쁘다고 핑계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자주 모인다고 생각 안 해? 이거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거절을 하냐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가는 이미지로 굳는 게 낫지. 내가 뭐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거면 이해가 가겠어. 근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기에 내가 굳이 필수로 참석할 이유는 없잖아. 그래도 형부랑 새언니는 웬만하면 꼬박꼬박 오는데 당신은 그냥 안 와버리니까
내 입장이 좀 그렇잖아. 엄마가 우리 둘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물어본 적도 있고. 여보, 제발 판단은 똑바로 하자. 내가 우리 엄마 아플 때 당신한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적 있어? 한 번도 내가 내 부모 아픈 걸로 당신 개인적 일정에 금가게 한 적 없잖아. 당신은 진짜 말로만 그러고 한 번도 우리가 결혼 전부터 했던 약속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잖아? 제발 약속 좀 지켜.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 안 떨어질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정말 같이 살면서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본인이 못하게 해서 그렇지 어머님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면 저런 말도 못할 텐데 저런 인간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냐며 따질 게 뻔했기 때문에 말 꺼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조용히 이만 갈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제게 남편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가족들의 그런 시선을 견디며 혼자 다니는 게 힘들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도 하고 남편 몰래 선물도 보내드리고 나름대로 잘 챙겨드렸는데 친정 아빠가 아프시니 시댁 쪽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날은 갑자기 아버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요. 다 들었다. 사돈어른이 좀 편찮으시다면서. 아, 네. 요즘 가족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드리고 있어서요. 아버님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뵈러 가야 하는데 조만간 남편이랑 얘기해서 찾아뵐게요. 됐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사돈댁이나 잘 돌봐드리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안 그래도 정신없을 텐데 부담 주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윤지한테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말이다. 네? 무슨 얘기요? 애엄마 그렇게 되기 전에 윤성이 그놈이 너한테 한 것도 그렇고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짓도 그렇고 대충 다 들었다. 아, 네. 일주일 전쯤 아가씨에게서 안부 전화가 와서 어쩌다 보니 남편에 대해 하소연을 좀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것 같았어요. 당연히 비밀로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가씨께서 그날 들으면서 화를 많이 내시더니 결국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내가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됐는데 아들이라고 너무 싸고 돌았더니 이 사단이 나는구나.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의 가족까지 잘 챙겨야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는 건데 말이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애엄마 때 느꼈지만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다 내 자식은 아니더구나. 네가 그렇게 아들놈 눈 피해가면서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는 거 보고 감동도 받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이 하신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아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봤자 며느리일 뿐인데 저에게 그렇게 애정을 갖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과 통화하고 한 달 뒤가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가 끝나고 다과 시간을 가지는데 아버님께서 전화로 제게는 미리 언지를 주셨던 발표를 시작하셨어요. 나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뒀단다. 네? 아빠, 그런 걸 무슨 온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세요. 당신 잠깐 제부랑 어디 좀 다녀와. 가긴 어딜 가니?
옆에 앉아서 같이 듣거라. 아니, 이런 민감한 문제를 그냥 저랑 윤지만 불러서 나중에 따로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며느리는 유언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몫으로 남겨둔 재산은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물려주기로 했으니까. 뭐라고요? 아버지! 남편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뒤늦게 화를 내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시아버지의 파격적인 선언에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재산 자식들한테 알아서 나눠주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아니, 이 사람은 아버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제 명의로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잘 보태 쓰죠. 굳이 공동명의로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몰라서 묻냐? 네? 정말 몰라서 묻느냐고? 네,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너 사돈어른 아프신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얘기 다 들었다. 내가 널 그렇게 치사하고 인간성 나쁜 놈으로 키웠냐? 아빠, 그건 제가 이 사람이랑 다 얘기된 부분이에요. 이 사람도 엄마 아플 때 안 왔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많이 해요. 너 그런 변명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할래?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안 오긴 뭘 안 와? 네 엄마 아플 때 너보다 세심하게 챙겨주던 사람이 네 아내인데 따지려거든 좀 똑바로 알고 따지든가. 뭐라고요? 어쩐지 꼭 같이 안 오고 따라오는 게 영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만 너 몰래 챙겨준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너 그런 아내 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모르는 거냐? 어떻게 지가 받은 애는 쏙 빼놓고 아내 부모님은 아파 쓰러지든 말든 아는 척을 하네. 아니, 저 몰래 챙겨준 건데 어떡하라고요? 저는 지금 알았는데. 아, 진짜 당신 말 안 듣는다. 아내도 자식도 있는 놈이 그렇게 책임지고 희생하는 걸 싫어해서 무슨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살겠다고? 나는 며느리가 너를 인정해 줄 때까지 이 공동명의 유언장은 수정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아내한테 잘 보여서 합의하면 일정 부분은 네 단독 명의로 산속받을 수 있게 수정해 주마. 인정 못 받으면 그건 네 복이고. 아빠, 진짜 이러시기에요? 남편은 분한 듯 씩씩거렸지만 막상 저와 공동명의로 재산을 나누긴 싫었는지 그 뒤로는 친정에 갈 때마다 잘 따라와서 저희 아빠를 챙기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재산 상속만한 가정교육은 없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공동명의로 재산 받는 게 싫으면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할까 싶어서 얄밉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하는 짓도 꼭 얄미워서 남편이 아무리 저희 친정에 잘 하더라도 유언장 수정은 요청 안 할 생각입니다. 저도 그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으니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으로 남편이 뒤늦게라도 저희 집에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아버님께는 너무 감사드리지만요. 남편에 대한 미움과는 별개로 저는 참 시댁복은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는 앞으로도 더 잘해드릴 생각이랍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 마음을 이기적으로 먹으면 어떻게든 다 돌려받는 것 같아요. 마음껏 좋겠으며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